10시에 전세역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전 기준금리 인상 소식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히려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반응 또 연결해서 미국 시장 반응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하나의 재료입니다. 네. 이 재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재료 노출이 이루어지면 짧게는 그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 미리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짧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뭐 시장의 그 흐름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금리의 인상 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연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금리 차를 대입을 해보면 한 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톤을 더 인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은 연속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더의 금리 단행이 있으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미리 조정을 받은 성장주군이 한 번 더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11월 금통위에서도 50bp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이 이제 금리 인상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서 지금도 한 번도 그렇게 갚하는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고요. 네. 사실 미국이 저번 달에 금리 인상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잡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경제에서도 한 달 만에 그런 효과가 나오기는 사실 극약 처방을 해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선거용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뭐 임시 방편으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올린 것 같고요. 11월 8일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한 다음에는 약간 이제 조절이 들어가지 않을까. 최소한 석 달에서 6달 정도는 금리 인상한 다음에 기다려줘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벌써 CPI 지수가 꺾이기를 바란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원 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주거비가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월세를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집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 근원 물가는 당분간은 쉽게 빠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대에서 미국도 3%대에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대에서 지금 현재 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이제 기다려주는,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두 달은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든지 나중에 이제 피벗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CPI 지수 보면서 피벗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행히도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양봉 전환했습니다. 지금 양전해서 0.17%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도 현재 약보권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7년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찾아갔다고 하죠. 투자를 약속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하나부터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9월 29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네. 수익률이 40%에 육박해요. 뭐 목표가를 네. 돌파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승을 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5일 날 추천드렸거든요. 19,000원대 이제 뭐 추천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방막 친환경 이제 그 안테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공모가가 34,0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 상승을 할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장에서 최근에서 하락장에서 또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총이 아직도 1,000억대, 네, 이제 중반이거든요. 1,500억이기 때문에 34,000원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3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도 어떨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ICH 신규 상장주로 함께 확인했었던 공략주였는데요. 목표 주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죠.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은 에코프로 B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0.51% 소폭 반등을 이어가면서 최근 4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괜찮아지고 있나 봐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특성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달라지는 게 왜 주가 조정이 나왔는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어제 거래 대금이 가장 컸던 종목군이 ETF예요. ETF.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는 크게 실익이 없다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총 상위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의 특성, 흐름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네. 자, 오늘 거래소 LG에너지 솔루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가 강해요. 나머지 뒤에 성장주군들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시총 2위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1위가 지금 주가가 크게 강하지 않아요. 네. 보합권이잖아요. 그러면 2등, 3등 그 이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왜 시총 상위주를 해야 되냐면 코스닥이 반등 나올 때 ETF군이 레버리지가 붙으면서 반등이 나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자금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를 뿌려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수급에 의해서 네. 관련된 종목을 사야 한다. 그 구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정도 잘 나와 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9조 6천억 원 수준이에요. 네.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의 일반적인 그 멀티플을 대입해 보더라도 한 9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밸류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별 종목의 모멘텀보다는 시장에 반등할 때 전체적인 뭐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하는 자금에서 유입돼서 관련된 종목을 살 때 에코프로비움도 지금 시가총액 2위인가요? 좀 떨어졌나요? 2위입니다. 2위죠. 네. 2위 종목으로서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가.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좀 설정을 해봐야 좋을까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이에요. 짧게 잡았습니다. 늘 짧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목표가를 크게 가지고 갈 실익이 없어요. 네.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단행해야 돼요. 목표가를 기존보다 짧게 잡고 네. 대응을 하고 손절 같은 경우도 칼같이 지켜주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에코프로 BM을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4%대 조정 보이고 있고 사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그 최근에 올라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수, 피인수 관련한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롯데케미칼로 인수가 이제 확정됐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게 지금 현재 53%에 대해서 2조 7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블의 어떤 가치를 평가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53%의 지분 가치를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더라도 2조 7천억이라면 지금 이제 5만 4천 원이면 거의 10만 원의 가치를 보고 롯데가 인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내 생산 1인데 사실은 동박 생산 1인데 요게 이제 15만 원까지 거의 14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근데 이게 2차 전지 뭐 하락일 때 뭐 이렇게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도 뭐 지금 현재 6천억대에서 이제 한 6,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고 올해도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생산으로 6만 톤 정도로 해서 국내인 1위긴 하는데 세계 4위입니다. 이제 동박 글로벌 4위인데 13% 정도 되는데 글로벌 1위는 SK 넥실리스라고요. 이제 비상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22%로 1위고 그다음에 중국의 왓슨이 19%로 2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창춘 18%로 3위인데 그다음을 이제 4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점유율 상승은 예상되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현재 SK 넥실리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업체 다변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진 머티리얼이 사실은 시장에서 저평가됐던 게 일진그룹에서 알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주 자식들한테 양도했을 때 이게 설마 팔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왔고 본계약까지 저는 체결될 줄 몰랐거든요. 중간에도 언제든지 철회될 줄 알았는데 본계약까지 체결됐다 그러면 이제 팔리는 거고 거의 롯데로 넘어간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충분히 사볼 만하다.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어려울 때 기본적인 풍설, 가치주를 찾아야 되고 앞으로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부합되는 게 일진 머티리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롯데로 인수되는 어떤 그런 가치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실 잔금을 치르고 완전히 본계약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렀을 때 이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봐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볼 텐데요. 앞서서 뭐 2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요. 일단 뭐 가치를 10만 원까지 이제 롯데가 인수했는데 네. 그 사이에 저는 7만 원 정도부터 이제 매도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5만 4천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7만 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략주는 일진 머티리얼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이성홍 이사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I.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작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삼성 네. SDI 현재 주가는 1.67%. 이 종목도 오늘 LG엔솔과 마찬가지로 지금 6거래일 만에 주가의 조정, 소폭 조정이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그 실적에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분기 실적 시즌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잘했죠. 자, 잘한 게 그냥 이게 비용 쪽에서 줄어들어서 실적이 잘 나왔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 영업이익 구조를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을 벗겨내 보더라도 마진이 올라갔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이 비슷한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업종에서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반응을 하고 그와 연결해서 그 업종 내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을 수 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고 주가의 반응, 그 실적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여부거든요. 자, 중대형 전지 3분기 실적 2분기에 돌이켜보면 한 마진이 한 3%대 중반이었어요. 이게 4% 넘게 마진이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 SDI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원이 예상돼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40조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받는 멀티플을 대입해보면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10%가 위로 열려 있다는 점을 함께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삼성 SDI가 59만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로 잡아볼까요? 짧게는 박스권 상단 부근입니다. 62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잡았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매매로도 종목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네. 맞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57만 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매매 대입에서는 손절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도 있기 때문에 5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좀 연관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바로 확인해보죠.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0.45% 강세인데요. 이게 삼성 SDI 이수화학 연관이 있죠? 네, 이것도 네. 뭐 2차 전지 관련입니다. 이 수학도 그리고 또 이제 둘이 뭐 하잖아요. 그렇죠. MOU 체결하고. 네, MOU 체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수학은 제가 9월 5일 날 23,500원에 매수해서 지금 이제 목표가 28,000원 도달했고 뭐 34,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재차 이제 다시 한번 공략할 추천드리는 때다. 거군요. 네, 다시 재차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랩이라고요. 랩하고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분말용 세제, 액체 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 세제를 주로 만드는데 이 회사 이제 앞으로
또 지금 현재 2조 매출에 670억 정도를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커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거치고 있지만 지금 눌림목 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0억 정도의 이익으로서 현재의 가치를 커버할 수 있는 가치주로 보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건 이제 2022년 올해 말에 이제 LIS2S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황화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원료를 쓰는 회사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삼성 SDI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비엠, 솔리드 파워, 희성 촉매에다가 이제 그 각각 공동 개발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톤 규모로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을 할 거다 해서 최근에 상승했다가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이제 빠졌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7.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5%대까지 빠졌지만은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고요. 연기금은 최근에 이제 매수를 줄였습니다만 그 매수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충분히 현재 6천억 시총은 현재 매출액으로도 충분히 커버하고 올해 말부터 새로 생산되는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 원료 생산을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공략을 해 볼 텐데 이수화학 정고점이 34,000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해서 사실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27,500원으로 이번에는 짧게. 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그 위에 3만 원대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아마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7,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또 2차 전지가 또 나올까요? 첫 번째 이성홍 이사의 종목은 하나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하나기술 그동안의 하락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또 연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수주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주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받는 밸류 프리미엄이 좀 박합니다. 그 정도로 좀 수주가 나오면 주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장비업체가 고멀티플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2차 전지 장비 사업에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검사 장비까지 추가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81,400원이란 주가를 짧게 형성을 하고 한 6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3분기 실적을 보는 단계에서 미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나기술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만 3종목입니다. 하나기술은 목표가 얼마로 보시겠습니까? 목표가는 73,000원입니다. 현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한 10% 내죠. 그런데 매수가를 제가 63,500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를 수정을 해서 오늘의 저가가 한 66,400원 수준입니다. 한 67,000원대까지는 추격도 가능하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기술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전지 외의 공략주 마지막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1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저점 부근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이 바닥입니까? 저는 지금 바닥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는 ENF 테크놀로지는 사실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보고서도 많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2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가객 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가 어디냐면 이제 한국 알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알콜이 36% 정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부장 중에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장비를 납품하면 매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는 소부장 중에 시가액이라든가 현상액, 박리액, 신너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3개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거의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에서 이제 500억에서 600억, 작년에는 한 300억 이하였지만은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300억 넘어갔습니다. 350억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라고 보시면 현재 시총이 이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3천억 초반, 3,186억입니다. 그래서 3,186억인데 꾸준하거든요. 한 번도 지금 적자가 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소부장 중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거다. 포토 레지스트용 원료, 화인 케미컬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시거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셔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기금을 매도를 했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보유 물량은 거의 없는데 아까 이제 대주주가 35%, 36% 들고 있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12%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은 12%까지 늘었다는 건 회사가 지금 현재 좋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은 높지는 않습니다. 배당 성향은 좋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텐데 이제 제가 투자 말씀을 드릴 텐데 지분 가치, 외국인 지분 보유라든가 꾸준한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돌아섰을 때 이런 가치주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목표 주가를 세워볼 텐데 얼마로 보시겠습니까? 목표 주가는 저는 3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만 원. 네, 그래서 지금 꽤 이제 사실은 8천 원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너무 높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이 회사는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신 다음에 단타보다는 중타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무려 4,500%가 넘는 우량 기업의 관점으로 반도체 관련한 ENF 테크놀로지 마지막 공략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공략주 한 종목 더 확인해보죠. MBN골드의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 어제 공략주부터 오늘 계속해서 시장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4% 정도 코스닥이 급락했는데 수익을 준 종목 있죠. 어제 바로 편입한 JC케미칼입니다. 진짜 어제는 엄청나게 종목들이 빠졌는데 어제 JC케미칼은 오히려 지금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5%까지 장중 수익을 찍으면서 보는데 한번 제 리뷰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요. 석유 또 대체 관련해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빵빵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단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121선 구간이 지금 현재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9,000원까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한 3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가보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는 가능하지만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JC케미칼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 관련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 11월 17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제 수능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는데 교육주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0원에 메가MD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편입한 이유는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아있죠. 이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다들 신경이 많이 쓰실 텐데, 요즘 좀 교육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좀 개편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 즉 이런 과목들을 온라인에서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연다고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범 운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교육부가 내년에 공립 온라인 학교 시범을 위해서 대구, 인천, 강주, 경남 이 4곳에 교육청을 선정을 해서 이 교실과 교사를 등을 갖추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뭐 어디에서든 이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이제 국립 각종 학교 같은 이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앞으로 교육부가 온라인 학교가 개별 고등학교에 과목 개설 이제 부담 같은 경우를 안 하면서 향후 이제 3년에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특히 이제 고교 이 학점도 이 대학처럼 학점으로 운영한다는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새로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또 국회 일정 보고하면서 법도 이제 마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내 이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내 시한은 이제 좀 마련할 예정이고,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이제 내내년 2년 후죠. 24년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전면 다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사회적 공론도 거쳐서 국민 수렴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법령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12월까지는 추진할 방침이니까 지금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법제화돼서 시범 운영이 된다면 이게 아마 현재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아마 고등학교 고입 때부터 대입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2028년도죠. 그때 이제 대입을 치르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생이 그때 대입 역시 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을 보고 있는 관점인데, 교육 관련해서 이게 메가임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직의 개편 방안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수혜가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는 영업이익 한 77억 정도 나왔네요. 근데 상반기 1분기 14억, 2분기 한 36억 정도, 한 5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대로 보면 작년에 77억은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당기 순이익도 한 67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분기 19억, 2분기가 27억 정도 나왔으니까 47억 정도, 한 50억 정도 잡고 연말에 충분히 작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2,000원대에서 3,000원, 4,000원대 사이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봐보세요.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상한가, 8월 달에 상한가. 이거 재료가 상당히 큰 종목이거든요. 밑에 거래량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력들의 이 매진 형태가 한눈에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급락만 안 했으면 19% 정도 올랐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재료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3,300원 정도. 3,300원 정도면 지금 현재 어제 꼬리 달린 부분 살짝 아래 구간입니다. 그래서 3,3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좀 더 이익 구간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면 단기 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현재 가장 저점인 부분 한 2,400원 정도로 2,400원 정도까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 관련된 종목 가운데 메가MD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박준남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예정돼 있으시죠? 네, 오늘 3시 50분에 NBN 골드에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뭐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도 많이 있고 지금 저점 종목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시 50분에 열리는 무료 방송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